선거 때 후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민만 보고 뛰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선거에서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후보가 직접 제출한 이력서죠. 재산은 얼마인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병력은 어떻게 이행했는지, 전과 기록은 있는지. 이건 상대 캠프가 만든 흑색 선전이 아니죠. 후보 본인이 선거에 나오면서 공개한 자료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안 보십니다. 후보 이름도 헷갈리는데 전과, 납세, 병력, 재산까지 언제 보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우리 생활에 가까운 선거인데 정작 후보 검증은 가장 대충 지나가는 선거가 되기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보수 채널도 아니고 진보 채널도 아닙니다. 정치를 진영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보자는 채널이에요. 오늘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후보자의 공개 자료는 도덕시험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직을 맡아도 되는지 보는 최소한의 위험 표시 등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나쁜 후보냐,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나쁜 후보냐, 세금 체납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예 안 보는 건 문제죠. 이번 후보 등록 자료를 보면 숫자가 꽤 눈에 띕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7,829명 가운데 전가 보유자는 34%였어요. 3명 중 1명 꼴입니다. 평균 재산은 9억 1,021만 원으로 집계됐고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도 14%로 보도됐어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 다음이겠죠. 어떤 전가인지, 왜 체납이 있었는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병역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봐야 합니다. 우선 전가부터 보죠. 전가가 있다고 모두 같은 전가는 아니에요.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가도 있을 수 있고 오래전 시국 사건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음주운전, 사기, 횡령, 폭력, 성범죄, 부패, 선거법 위반처럼 공직 수행과 직접 연결해서 봐야 할 전가도 있어요. 전가 한 줄여도 전혀 다른 전가들인 거죠. 운전은 단순한 개인 실수로 넘기기 어려워요. 공직자는 주민안전과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죠. 특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교통안전, 예산, 단속정책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일을 공직윤리와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하는지를 봐야겠죠.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전과는 더 직접적이죠. 지방정치는 돈과 연결되어 예산을 다루고 보조금을 다루고 개발 사업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죠. 돈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라면 그건 후보 개인의 과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만들 권한과 연결돼 버리죠. 폭력 전과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지방 정치는 갈등 조정의 연속입니다. 재개발, 민원, 상권, 주차장, 복지시설, 학교 문제,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계속 부딪히죠. 이런 자리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필요해요. 폭력 전력이 있다면 그 후보가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공적 갈등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야겠죠.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공개 자료에 전과가 나온 순간 설명의 책임은 후보에게 있어요. 유권자가 알아서 이해해 주시겠지, 상대가 공격하면 정치 공세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공직 후보가 되는 순간 개인의 과거는 공적 검증 대상이 됩니다. 납세도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세금 체납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체납은 아닐 수 있어요. 사업 실패 과정에서 생긴 체납도 있을 수 있고 납부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직 후보에게 세금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은 결국 세금으로 굴러갑니다. 주민에게는 세금 내라고 하고 본인은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았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남의 세금으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세금 문제는 느슨했다면 그건 설명해야겠죠. 세금은 훨씬 구체적인 공적 책임이에요. 납세 기록은 후보가 과거와 지역사회에 어떤 태도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자료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나쁜 후보는 아니에요. 열심히 벌었을 수도 있고 사업을 잘했을 수도 있고 상속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죠. 재산 자체를 죄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재산은 후보의 생활 감각을 보여주죠. 평균 재산이 약 9억 원이라는 보도를 보면 많은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동네 후보들이 평범한 주민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즘 전세보증금, 월세, 대출이자,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후보 평균 재산이 9억 원대라면 유권자와 후보 사이의 생활 감각 차이를 묻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재산이 많아도 서민 정책을 잘할 수 있어요.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정치인도 아니죠.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재산이 많은 후보가 서민을 말한다면 그 삶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보여줘야겠죠. 재개발을 말할 때 집 없는 사람의 불안을 알고 있는지, 복지를 말할 때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는지, 청년 주거를 말할 때 보증금 500만 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나겠죠. 병역도 비슷합니다. 병역 미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이유는 아니에요.
질병, 장애, 생계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색안경부터 끼고 볼 필요는 없죠. 다만 공직 후보라면 병역 이행 여부와 사유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해요. 특히 안보와 청년 의무를 자주 말하는 후보라면 더 그렇겠죠. 자기가 살아온 기록과 자기가 선거에서 하는 말 사이에서 간격이 있으면 우리 유권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정당 책임도 빠질 수 없어요. 후보자 정가나 채널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유권자가 몰라서만은 아니에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크죠. 정당은 선거 때만 되면 깨끗한 후보,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후보 등록이 끝나면 정가 체납 재산 논란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공천할 때는 도대체 뭘 받나? 공천은 그냥 당선 가능성만 보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에게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되는지 정당이 보증하는 과정이죠. 특정 지역에서는 한 정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 지역일수록 공천 검증은 더 엄격해야겠죠. 어차피 당선될 지역이라고 느슨하게 공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갑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 감시가 약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언론이 계속 보겠죠. 하지만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 조례를 다루지만 유권자가 매일 감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거 전에 공개 자료를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지역 예산과 조례를 다루는 자리에 가도 되는지 우리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자 정보는 선관위 후보자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면 후보자 기본 정보와 재산, 병역, 납세, 정가 등 공개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후보 이름을 확인하고 정가 기록을 보고 세금 체납 여부를 보고 재산 규모와 증감 내역을 보고 병역 이행 여부를 보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한 번 보는 것과 아예 안 보는 건 전혀 달라요. 특히 정가가 여러 건인 후보,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 재산 형성 과정에 설명이 필요한 후보, 병역 사유가 납득되지 않은 후보는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역 일꾼이라고 해서 검증이 가벼워져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 더 꼼꼼하게 봐야 해요.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은 우리 주민들과 가까운 권력을 갖게 돼요. 가까운 권력은 잘 쓰면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만 잘못 쓰면 우리의 지역을 조용히 망가뜨리죠.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개발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이 누구에게 가는지, 조례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문제는 지방 정치에서 계속 생겨요. 후보자의 과거 기록은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권력을 어떻게 쓸지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죠. 저는 이 주제를 정치 혐오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후보 3명 중 1명이 정가자라니 다 똑같다. 우리 정치인들은 믿을 게 없다. 이렇게 끝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오히려 정치 혐오는 나쁜 후보에게 유리할 거예요. 유권자가 다 똑같다고 포기하면 제대로 검증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가죠. 진짜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확인이겠죠. 후보들이 내는 말은 많습니다. 지역을 바꾸겠다, 주민만 보겠다, 깨끗하게 일하겠다. 그 말이 진짜인지 보려면 후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봐야 해요. 좋은 후보는 자기 기록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다면 설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겁니다. 문제는 숨기거나 뭉개는 후보겠죠. 공개 자료에 이미 나온 내용을 두고도 정치 공세라고만 하고 자기 기록을 설명하지 않는 후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자기 이력서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번 선거에서 정가 보유 후보가 3명 중 1명꼴이라는 보도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숫자만 보고 끝낼 일도 아니죠. 그 정가가 어떤 정가인지, 후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당은 왜 그런 사람을 공천했는지 여기서 진짜 검증이 시작되겠죠. 우리 동네 후보 이력서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선거운동 차량 소리보다 문자 메시지보다 현수막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록을 갖고 공직에 나오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부터가 참된 선거겠죠. 오늘 내용이 육산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좋은 기준이 됐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바른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청에는 좋아요, 구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